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분석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어떠셨어요? 부평? 쉬웠죠? 다들 나오는 말이 또 너무 쉬워서 만약에 뭐 전공 만점 이렇게 나오셨으면 굳이 또 오셔서 좀 그럴 필요가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좀 전체적으로 좀 쉬웠던 그런 평가들이 많고, 그 와중에서도 또 역시 항상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는 못 봤냐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운 편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딱 적어놨어요. 쉬웠던 부평, 그러나 절대 방심하지 말자. 뭐 방심하면 죽음이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심하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솔직히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킬러 문제 배제 그 방침이 나오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방심을 했었고, 저조차도 좀 방심을 했었고, 그 와중에 좀 많이들 이렇게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학습 효과 때문인지 뭐 불수능 예상들을 많이 하시고요. 올해는 그렇게 막 방심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평은 잘 봤으면 걸르고, 만약에 조금 생각만큼 안 나왔으면 좀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자 이런 식으로 돌아간 것 같고, 작년처럼 뭐 덮어놓고 야 뭐 수능 이렇게 쉽게 나오면 어떡하냐 변별력 없어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에 관련해서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그냥 예상은 뭐 예상은 지금 의미가 없지만은 요새 나오는 거 보면 평가원 완전히 엿장수 맘대로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예상을 하자면 그냥 작년 수기능이나 6평 정도,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 같고요. 이번 9월 모의고사처럼 쉽게는 안 나올 거다. 그것보다는 좀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변수가, 만약에 작년 수능처럼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 실제 수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작년에. 근데 국어가 예상보다 어렵고, 특히 작년 부평보다 어려워 보니까 1교시에 애들이 멘탈 나가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좀 최선 난이도가 막 올라간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어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 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수업 이렇게 안내가 있는데 뭐 오픈 수업도 있고 뭐 이렇게 개별 수업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은 타이밍에 개별 수업도 많이 잡아서 하죠. 제 수업을 듣는, 이제 남은 기간이 2개월이잖아요. 결국에는 뭐 수업 광고 아니겠어요. 해서, 와서 내 수업 들어라는 게 모든 설명회들이 다 마찬가지 주제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부평이 되게 특이한 시험이었었어요. 킬러 문제는 딱 2개였습니다. 22번, 30번이요. 되게 특이했어요. 보통은 그래도, 킬러가 사실상 뭐 킬러를 안 내겠다고 하던 작년 부평이나 뭐 수능 시험을 보더라도 킬러 문제가 사실상 좀 약간 비공식적으로 서너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딱 2개였습니다. 22번, 30번. 그마저도 22번이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은 거, 문과애들이 공통 만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요. 확통에서 또 좀 30번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긴 했지만 공통 만점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문과 친구들이 이렇게 잘 봤다는 거죠. 그래서 22번은 보통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고, 다만 이거 30번은 기존에 나왔었던 킬러 문제처럼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1번에서 29번까지와 30번이 완전히 그냥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뭐 부평에서 22, 30을 같이 틀려서 뭐 92가 나왔다든지 하던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어떤 친구들은 나머지 다 맞고서 뭐 미적분 기준으로 30번만 틀렸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 작년 수능 경우로 환산해 보면 88에서 9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에는 22번이 좀 어려웠었고 28번도 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번 부평 기준으로 96이 나와서 만약에 뭐 한 개 틀려서 30번 빼고 다 맞았다 하면은 작년 수능 기준으로는, 현역 친구들은 아직 수능을 안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요, 제 수업을 듣는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가 해왔던 수업은 킬러 수업이에요. 그래서 꼭 30번을 맞아야 하는 친구들, 그런데 이번에 30번을 몰라서 못 풀었다던가, 미적분이 킬러 문제를 좀 안 풀어봐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계산 실수한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쉬운 시험이고 만점 많이 나오는데도, 예를 들어 재종반에 있는데
재종반에서 그렇게 뭐 이번에 만점자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애들 수학 다 만점인데 뭐 우리 애만 한두 개 틀렸다 그러면 또 겁나잖아요. 계산 실수해갖고. 근데 좀 제가 여기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 구모에서 만점 받았는데 실제 수능에서 조금 수학 뭐 틀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거꾸로 구모에서 한두 개 계산 틀렸었는데 또 실제 수능에서 만점 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계산 실수 한두 개 하면 뭐 96에서 92가 뜨는데 올해 의대 붐이잖아요. 의대 지망하는 특히 재수생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동안 킬러랑 빡빡 돌리면은 만점을 제가 맞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요런 친구들 좀 잘하는 친구들이요. 잘하는데 계산 실수를 해갖고 조금 틀리거나 아니면 30번 하나만 틀렸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작년에 이제 킬러 문제를 배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저도 사실 작년에 좀 그 수업 컨셉을 못 잡았었어요. 뭐 어렵게 하다가 쉽게 하다가 다시 어렵게 하다가 이래저래 하면서 결국에는 잘한 애들은 뭐 만점도 뜨고 뭐 방심하고 한 친구들은 좀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킬러 위주로 교재를 조금 많이 쉬운 문제랑 단순 계산 문제들끼리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거 말고도 자료를 많이 주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교재가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낮춰놨어요. 그래서 준킬러 예전에 제가 주로 다루던 그런 킬러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들 이외에 이제 준킬러라든지 단순 계산 문제들이라든지 좀 때려 넣고서 그다음에 예전 같았으면 굳이 뭐 이것까지 풀어야 되나 하는 문제들도 많이 돌리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고 기출을 좀 보는 그런 식으로 좀 선회하다 보니까요. 올해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한 뭐 좀 들었던 한 2, 3개월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6평에서 한 70점대 후반에서 80초였던 친구들이 한 이번에 92에서 많게는 96까지 좀 끌어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끌어올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시험이 쉬워서 그런 덕분도 있겠죠. 아무튼 시험이 쉬워서든 뭐 제가 잘 가르쳤거든 아무튼 둘 다든 간에 요렇게 조금 좀 80점대 초반에서 좀 탁 막혀있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약간 기초를 탄탄히 하면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렸더니 성적이 오르더라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좀 지금 상태로 사실 80점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렇게 쉬운 시험에서 점수가 90을 못 넘는다는 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들 실무 보고 있잖아요. 현역이고 재수생 애들이고 뭐 실전 모의고사 많이 보는데 한 과반수 반 이상은요. 특히 재종반에서 보는 실무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준킬러라든지 특히 기출문제도 좀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이 지금 실무를 붙잡고서 풀면서 잘 모르고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이제 요 레벨 친구들 80점대 좀 고착화돼 있어갖고 앞에 10번대에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10번대 문제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좀 소화하지 못하면은 뒤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뭐 킬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좀 어느 정도 30번만 못 풀거나 계산 실수 한두 개 하는 친구들 같은 것도 개별 수업 많이 하죠. 해서 하면은 요 하이레벨 문제를 돌려서 수능 만점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좀 점수대가 지금 약간 걸쳐서 90을 못 넘는 80점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준킬러라든지 오히려 이런 킬러 문제들보다는 준킬러 10번대 문제들 좀 뺑뺑이 돌리고 하면은 그렇다고 뭐 킬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는데 그래도 남은 2개월 동안 좀 보람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모든 학생들이 지금 똑같이 점수 때문에 뭐 만약에 많이 안 나왔다 해서 70점대, 80점대, 90점대 혹은 만점 나오는 친구들까지 똑같이 재종반 실무 돌리고 하고 있는데 점수대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나왔지 헉 하고서 좀 너무 당황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약간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쭉 써놨어요. 너무 쉬워서 불안했던 시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잘 나왔을 겁니다. 뭐 92, 96, 100 이 정도 나왔을 거고요. 특히 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우니까 특히 뭐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재정반 돌림 실무보다 너무 쉽다 보니까 좀 불안함을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쉬워서 뭐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이번 시험에서 만점 나온 건 잘한 거고요. 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하면은 조금 약간 뭐랄까 그런 스타일 변화를 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 싶은 친구들 90점이 못 넘었다는 친구들은 10번째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킬러보다도요. 되게 쉬웠거든요. 28, 29번 미적이 되게 쉬웠고 1번에서 22번까지 중에서 예전에 맨날 나오던 수투 다항함수 킬러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10번째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친구들이 오면 좀 10번째 좀 찍는 거 간단하게 해갖고 좀 찍기부터 가르칠 것 같아요. 뭐 찍는다기보다 편법으로 간단하게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약간 좀 미련한 방법으로 쭉 이렇게 길게 해서 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수 안 나온 친구들 준킬러와 10번대 문제들부터 마스터를 시키고 특히 기출을 다시 한번 제대로 푸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왜냐면요, 이번 시험은 9월 모의고사는요, 기출만 제대로 풀더라도 충분히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었고, 설사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30번 빼고서 96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 분석은 잘 보시면 되고요.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번 부평은 사실 뭐 수시 원서를 쓰는 데 대한 너무 쉬웠고 너무 점수들이 펌핑되었기 때문에요. 예, 크게 뭐 수시 원서 쓰는데 참고도 안 되고 크게 데이터상으로는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좀 못 보거나 생각만큼 좀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면 빨리 문제를 체크하기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점이라면 뭐 절대 방심하지 말고 그냥 수능 시험 때까지 꾸준히 수능 시험에서 실제 수능 시험에서 뭐 국어 마찬가지, 뭐 수학 마찬가지, 과탐, 영어 다 마찬가지로요. 수능 시험장에서 딱 실제로 수능 시험 만점 받기 전까지는 다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작년이 특히 그랬고요. 실제 수능 때 난이도 올려서 뒤통수 쳤었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쉽다 킬러 안 낸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 보니까 작년에 애들 뒤통수 맞아서 다 박살 났었고요. 예, 작년 부평과 수능 성적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두 개 계산 틀렸다고 하거든. 애들 다 만점인데 한두 개 뭐 계산 실수했다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공부함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90점 이상 안 나오면은요, 준킬러 10번 때 복습하세요. 지금 킬러 잡고 있을 때 아닙니다. 예, 밑에 이번에 잘 나오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준킬러와 기출을 보도록 하자. 너무 난이도 높은 실무는 효용 X라고 썼습니다. 현역 학생이 80점대, 뭐 80점대 초반 나왔어요. 이번에 부평에서. 실전 모의고사 재정반에서 도는 실전 모의고사 버리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기출 보시고 준킬러 보시고 쉬운 문제 푸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항정은 절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수학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번 실제 수능에서는 아마 15번이죠. 이번에 22번, 그러니까 22번이 수열로 바뀌면서 원래 수투 다항함수가 15번으로 갔는데 6평에도 그렇고 7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꾸준히 수투 다항함수 킬러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공통 과목 다 맞은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공통 과목이 되게 쉬워졌는데 아마 다시 차별화를 줄 겁니다. 22번이든 15번이든 수투 다항함수는 문제는 사실 부활할 거고요. 미적분 28, 29번 문제 너무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28, 29는 다시 변별력을 좀 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뭐 얼토당토하게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다만 앞 시간 국어가 어렵게 나올 경우에 체감 난이도는 확 상승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수능이잖아요. 모의고사랑 다릅니다. 수능 시험은요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한 그 부담감이 평소에 100만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의 10,000배 정도? 맨날 보는 그런 그 실전 모의고사의 100만 배 정도 되니까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그냥 확실하게 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확실하게 하셔서 예, 그 수능 만점을 맞으시고요. 특히 그냥 뭐 계산 한두 개 틀린다든지 뭐 킬러만 안 된다든지 하는 잘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아예 10번 때 뭐 준킬러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저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기 예, 광고
뭐 시간표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제 수업이 맞을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여기 제가 해설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요것만 한번 보세요 해서 이 해설지가 좀 해설지에 있는 풀이가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와닿거나 아니면 이번에 시험 봤을 때 본인이 푼 거와 유사하거나 좀 이게 이해가 잘 되고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한번 제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고요. 뭔가 여기 있는 풀이가 본인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든지 좀 내 풀이랑 다르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굳이 제 수업 말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쉽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또 쉬운 시험은 아니어갖고 생각만큼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남은 기간 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